이 모든 거를 근육이 기억하도록 반복 연습하는 게 크로매틱 연습을 하는 이유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연주의 바탕에 쓸 수 있는 거지. 기본기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던 베이스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베이스가 아닌 컨텐츠를 좀 올렸잖아요. 강의라는 게 또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들으면은 질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졸고 뭐 딴짓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다른 얘기들 하잖아. 재밌는 얘기, 약간 재밌는 얘기, 그런 걸로 했다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베이스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베이스 얘기.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크로매틱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크로매틱 연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연습 왜 하는 것일까?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동작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초보분들 강의를 하고 그래도 한 1년 동안 제가 강사를 하면서 연구하고 익히고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했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제 의견이니까요, 댓글로 좀 이것은 그것이 아니오라, 나 때는 저도 한때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의 길을 좀 제시를 하는 편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저 선생님이 한 말이 나한테 좀 효과적이다 하면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갈 길 가라 이거야. 난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예요. 크로매틱 연습 여러분들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 조원상 씨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크로매틱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원상 킥백 조원상 솔로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지 하지마. 나 그거 못해. 그건 조원상 씨한테 가서 알려달라 그래. 자, 보시면은 이제 조원상 크로매틱이라고 치니까 저는 이것만 농담이 아니라 한 달을 했어요. 조원상 씨가 한 게 크로매틱 연습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우리 이성찬 선생님, 이성찬 크로매틱 40분 레슨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크로매틱 연습을 한 번쯤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보거나 알고는 계실 거다. 근데 베이스 연주를 하고 싶은 우리들은 크로매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크로매틱은 무엇이냐면은 반음 또는 반음계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럼 크로매틱 연습이 뭐야? 반음 연습인 거야 그냥. 근데 그럼 반음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지. 그 삼각함수 춤 있지? 이 노래 몰라? 자, 뭐라 그래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래서 반음은 무엇이냐면은 서양 음악의 음정의 최소 단위가 반음이야. 우리가 연주하려는 음악도 서양 음악이고 우리가 연주하는 이 베이스도 서양 악기입니다. 그러면은 베이스에서 반음이 어떻게 연주가 되냐면은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얘네 둘이 반음 관계인 거야. 5번 프렛 다음에 6번 프렛을 연주했어. 베이스 이 프렛이 한 칸씩이 반음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음이 두 개가 되면 온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온음, 반음, 온음, 반음. 반음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느냐, 온음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죠. 우리는 크로매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매틱은 반음이고, 반음 연습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조원상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크로매틱 연습은 이런 거예요. 시작하는 프렛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5번 프렛부터 시작할게요. 검지, 중지, 약지, 소지 4개의 손가락을 각각 프렛을 운지해서 연주하면서 편을 이동하면서 그걸 반복하는 거 를 크로매틱 연습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보면
이게 크로매틱이야.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오늘부터 크로매틱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높은 확률로 크로매틱이 이렇게 안 나오실 거야. 이렇게 연결돼서 안 될 거야. 처음 크로매틱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쉽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 좋은 소리, 맞는 소리를 내는 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것을 이제 몸에 익혀 놓는 게 크로매틱 연습이고, 이걸 또 왜 익혀 놓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손 강의할 때요, 엄지 위치가 어디였어요? 넥을 반으로 쪼갰을 때 그 가운데 선 아래쪽을 지지하도록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엄지가 위쪽으로 이만큼이나 올라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크로매틱 연주 못할 거예요. 왜? 약지와 소지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엄지를 최대한 아래쪽을 지지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왼손이 베이스의 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가정하면은 오른손이랑 허벅지가 베이스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스트랩이 없어도, 그리고 왼손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왼손 엄지 혹은 왼손 아귀로 요 넥을 지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처음 연습할 때는요. 물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걸 쥐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결국에 왼손 포지션 이동하거나 약지 소지를 이용해서 필인을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왼손이 내려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엄지를 최대한 넥 가운데 중앙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유는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크로매틱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때 학습 목표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도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떤 걸 개선할 수 있고,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연습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개선돼서 어떤 소리를 낼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연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로 왼손이 프렛 운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렛 근처를 눌러야 적당한 힘으로 프렛과 줄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고정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파르르 떨리면서 버징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렛 근처까지 가져와서 지그시 눌러줘야 버징이 없는 깔끔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검지로 이렇게 프렛 근처를 운지했지.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 네 손가락 모두가 내가 원하는 프렛까지 가서 프렛 근처를 잘 운지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운지를 했어.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5번 프렛을 운지했어.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6번 프렛을 운지하죠.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 동작들이 유연하게 부드럽게 4분음표로 연습한다면 4분음표 꽉 채운 그 음가로 유지가 되면서 이동을 해주는 거. 를 연습하는 게 또 크로매틱의 의의예요. 그래야 우리가 연주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손 동작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 모든 동작을 오른손과 싱크가 맞아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5번 프렛부터 8번 프렛까지 운지를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런데 오른손이 그거에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상하게 나지. 내가 운지를 이동할 때 그때 딱 오른손 피킹 딱 해야 되는 거래. 그래야 그거까지가 또 연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근육이 기억하도록 반복 연습하는 게 크로매틱 연습을 하는 이유고요. 내가 정확한 프렛을 정확하게 누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프렛도 정확하게 누르는데 그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른손과 일치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연주의 바탕에 쓸 수 있는 거지. 기본기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크로매틱 반음으로 이동해도 전혀 군더더기가 없이. 근데 만약에 크로매틱 연습이 부족하다 하면은 약간의 미스라든지 박자라든지 음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허술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로매틱 연습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 여러분들 베이스를 시작하는 사람들만 하지 않아요. 기성찬 선생님 40분 동안 했잖아. 나는 한 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 대가들 있잖아요. 데이브 홀랜드, 크리스찬 맥브레이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스케일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기본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영상이 좀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악기 연주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음악적 표현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좋은 작문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 좋았네요. 이거는 좋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머릿속에 새어난 걸 여러분들 잘 알아듣게 하는 거야. 일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 60으로도 해보고 120으로도 할 수 있겠지. 조금 이제 나중에 또 좀 호들갑을 떨고 싶으면은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1, 3, 2, 4, 1, 3, 2, 4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잘 안 되시는 분들은 5번 프렛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보는 거예요. 예,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하지 않아도 돼. 첫 번째 말했던 거, 내가 원하는 음의 정확한 곳을 운지해서 어징없이 깔끔한 소리를 내는 거. 근데 그때 손의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얼만큼 힘을 줬고 힘을 뺄 때는 또 어떻게 빼는지 이런 것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게 됐다면은 내가 이걸 다음 음으로 연결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걸 마침내 연결하려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박자를 신경 쓰면서 오른손이 정확한 템포에 싱크랑 딱 맞잖아. 선생님은 맞잖아. 요렇게 되는 게 이 연습의 완성된 연습법이고요. 요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 국민체조 하듯이 헬프스도 준비 운동 한 다음에 물에 들어갈 거 아니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멀티비타민 챙겨 먹듯이 연습을 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선생님이 크로매틱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크로매틱만 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 크로매틱만 한다고 베이스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기본기는 좀 다져질지 모르겠지만 크로매틱만 한다고 그렇게 뛰어난 베이시스트가 될 수 없어.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에서 뭐 아니면 학교 방과 후 수업 같은 데에서 축구나 농구 해본 적 있어요? 난 농구를 해봤어. 몇 주 동안 이것만 시켜. 드리블만 시켜. 또 애들 다 이러고 있어. 줄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거 봐봐. 박자 봐봐. 얘네 칼군무 봐봐. 이게 크로매틱이야, 여러분들. 근데 나도 농구 처음에 배울 때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해. 둥당둥당둥당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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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연습과 그냥 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교실 같은 거 가면 뭐 어떻게 해? 애들 다 이거 하고 있어. 이거랑 운동장에다가 애들 풀어놓고 놀아라 이러고 이거랑 같아? 이러면은 기술이 향상하지 않잖아. 그냥 운동장에 그냥 흙먼지 먹으면서 철수야 패스해, 민수야 패스해, 씨들아 패스 좀 해 이렇게 한다고 축구 실력이 늘지 않아. 그래서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 동작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동작에 드는 어떤 인지적 자원과 근육이 기억하는 그 동작, 그것을 선명하게 해상도 높게 재현할 때 성공률이 높게 만드는 게 연습인 거예요. 자, 근데 성공률이 높아.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 돼? 철수야 패스에, 민수야 패스에, 씨X라 패스 좀 해 할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메트로놈만 백날 첫날 한다고 해서 훌륭한 베이시스트가 되지는 않아. 메트로놈을 기반으로 한 내 어떤 정확한 움직임, 좋은 소리 를 연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내가 다른 패턴의 크로매틱으로 빠르게 보여주면은 손목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돼요.
조금씩 내가 힘을 주는 손가락 방향으로 살짝 중심이 이동해줘야 돼. 그런데 크로매틱 너무 안 돼요, 힘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 못 움직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은 이 중심이 이동해주지 않아. 왜냐면은 이 네 가지 손가락 모두에다가 힘을 가득 주고 있는 거야.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독학 기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크로매틱 연습을 알고 해왔어,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하면은 높은 확률로 소리만 내요. 움직임과 동작, 박자 이런 거를 좀 제쳐두고 소리만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거는 크로매틱 연습에서 의도하고 있는 어떤 개선 사항이랑 조금은 의도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크로매틱 연습을 해볼게요. 1, 2, 3, 4 순으로 4번, 3번, 2번, 1번 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뒤에서 보면 엄지가 어떻게 됐을까? 엄지가 어때? 엄지가 안 움직여요. 엄지가 고정된 채로 좌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힘 주는 손가락에 따라서 손의 중심이 살짝씩 따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쵸? 내가 다른 패턴의 크로매틱으로 빠르게 보여주면은 손목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손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봐봐. 손목에 두다두다 하지. 조금씩 내가 힘을 주는 손가락 방향으로 살짝 중심이 이동해줘야 돼. 그런데 크로매틱 너무 안 돼요, 힘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 못 움직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은 이 중심이 이동해주지 않아. 왜 이동해주지 않아? 왜냐면은 이 네 가지 손가락 모두에다가 힘을 가득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크로매틱 연습할 때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운지를 하고 쳤어. 근데 붙어는 있지만 선생님 1, 2, 3번 손가락 힘을 주고 있습니까? 힘 안 주고 있어요. 다만 얘를 붙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운지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 이 4번 줄, 8번 프렛 그 아랫줄 이렇게 뮤트가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음 노트가 있으니까 최대한 붙여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 힘을 줄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괜찮아. 일단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 일단 적당한 힘을 정확한 위치에 주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굳이 많이 하지 마요. 여러분들 크로매틱은 날 잡고 막 8시간 9시간 하는 연습이 아니야. 그냥 하루에 10분 15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찬 선생님이 40분 했으니까 나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입시생 때도 좀 많이 했고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5분 10분만 하셔도 내 동작이, 내 운지가, 각각 운지의 연결이 크게 개선되는 거를 여러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선생님 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자 이거야. 천천히. 자, 근데 크로매틱 연습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1, 2, 3, 4 그죠?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한 거고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뭐 여러 가지가 있어. 1, 3, 2, 4, 1, 3, 2, 4 뭐 이런 것도 있고 1, 2, 3, 4, 1, 2, 3, 4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1, 3, 2, 4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걸 누가 만들어놨어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뭐라도 효과 있을 줄 알고 이거 하면 조금 더 개선될 줄 알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1, 2, 3, 4부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 3, 2, 1 또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움직이지 않는 엄지
돌아가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 4번 줄과 1번 줄이 이만큼이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만큼이나 내려가야 되는데 엄지가 같이 내려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요? 엄지가 1번 줄을 치는 만큼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변하는지 보세요. 자, 먼저 엄지는 고정됐어요. 그죠? 여기 고정됐어. 옆에서 봐보세요. 자, 4번 줄을 칠 때 검지손가락의 각도를 봐봐요. 요만큼이잖아. 1번 줄을 칠 때 검지손가락의 각도 요렇게 됐던 녀석이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이 뒤로 눕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가보세요. 엄지 각도, 검지 각도가 어때? 검지 각도가 굽었다. 근데 엄지의 위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팔꿈치가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칠 때 이 엄지 각도 봐봐요. 엄지가 어떻게 됐어? 엄청 뒤로 누워버렸죠. 선생님 거랑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편하시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1번 줄 이렇게 잡고 팔꿈치 뒤로 빼서 엄지 각도 이렇게 뉘어봐봐. 여러분들 요 손바닥 여기에 엄청 텐션이 더 커지는 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 지금 해봐. 지금 해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얘가 뒤로 누워서 요렇게 친 거랑 엄지를 뒤로 뉘어서 친 거랑 이 손바닥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지속 가능합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요거를 교정을 해드려요. 우리 수업에는 그렇게 알려드려요. 4번 줄에서 1번 줄 혹은 1번 줄에서 4번 줄로 이동할 때는 요 유격의 차이를 팔꿈치를 뒤로 빼거나 아니면 손 자체가 엄지랑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검지, 손가락 굽힘 정도. 물론 보시면은 얘도 살짝 뒤로 가주죠? 얘가 뒤로 누워버리는 거야. 얘가 뒤로 누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깨닫고 개선을 많이 시켜드리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해보시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람마다 손이 너무 달라요. 일단은 크기와 길이 부터 다르고요. 손목의 유연성도 다르고 엄지가 어떻게 꺾이는지도 다 달라. 이게 사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해보시고 잘 되면은 땡큐, 안 되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선생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구세주까지는 아니에요. 구세주라면 여러분 헌금을 내셔야겠죠? 농담이고요. 여러분 슈퍼땡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 그 돈 주는 거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저 선생님한테 너무 돈 주고 싶은데 돈 어떻게 주면 돼요? 슈퍼땡스라는 기능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혹시라도 돈을 주고 싶으면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첫 번째 크로매틱 연습이 뭐냐? 크로매틱은 반음계 라는 뜻의 영단어이고요. 크로매틱 연습은 반음 연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크로매틱 연습을 그래서 왜 하느냐, 크로매틱 연습으로 무엇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손가락이 정확한 지점에 운지를 했고 정확한 모양으로, 그쵸? 검지 운지했을 때랑 새끼 운지했을 때랑 손 모양이 어때요? 달라지지. 그리고 힘도 필요한 힘만 적당하게 놓아야 돼요. 새끼 운지하는데 이거 손 다쳐요. 내가 새끼 운지하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힘 없잖아. 다만 다음 연주를 위해서 혹은 아랫줄을 뮤트하기 위해서 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크로매틱 배우고 전신 근육통 왔었습니다. 전신 근육통은 오는 거면은 손만 힘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관략근까지 힘을 주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략근 전체에 힘을 주면은 바로 실금합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정확한 운지와 움직임, 모양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운지, 정확한 다음 프렛, 연주, 정확하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를 왼손이 움직일 때랑 오른손이 피킹할 때랑 정확히 해야 되겠지, 그죠? 요렇게 싱크가 맞아야 돼.
위에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길 바라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모양이 되었고 어떤 소리가 됐고 이 두 개 싱크가 어떻게 맞았고 박자는 어떻게 지켜졌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서 연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길게 생각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연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 베이스 연주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이에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릴게요. 베이스를 가지고 놈. 가지고 놀았어. 이거는 논 거야. 근데 연습 뭐야? 연습은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흥에 겨우지 마. 연습할 때는 가지고 놀 때만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가지고 논다는 게 이게 플레이 윗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논다는 건 연주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그거야. 축구 교실 가면은 뭐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이스를 가지고 노는 것과 베이스를 연습해서 내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분해서 연습할 때는 조금 차분하고 침착하고 주의 집중을 좀 하면서 할 수 있고 놀 때는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연주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각각 연습법 같은 거 그리고 뭐 개념 같은 거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옥타브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와 글리산도도 있고 포지션 이동하는 거 지금은 한 포지션에서 크로매틱 하고 막 이렇게 그 포지션에서 운지하는 거 했지. 그 다음 포지션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있고 해머링 온과 폴링 오프도 있고요.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리듬도 있잖아요. 여러분 8분음표, 16분음표, 점 8분음표 뭐 이런 거 세디따는표 셔플 바운스 뭐 이런 거 16 바운스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 40주 결제하셔야 돼요. 40주면 10달이에요. 아니 너무 그랬나요? 40주 안 하셔도 됩니다. 4주만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오셔가지고 레슨 받아보시고요. 그 요즘에 회원님들 중에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강의 영상을 보고 학원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한 달만 배우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강의가 괜찮다 하면은 내 실제 대면 강의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자리가 없어요. 인기 강사예요. 근데 우수 강사는 아니에요. 아 맞아 여러분 이거 제가 겪은 우리 회원님들 전반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힘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특히 엄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밀면서 보이세요? 이렇게 밀면서 힘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힘이 너무 과해.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온 아구와 전완까지 힘을 주면서 이렇게 연주하시면 여러분 오래 못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힘을 막 주면서 30분, 50분, 60분, 1시간 연습하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정도도 잘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베이스 연습하는 게 나를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너무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나중에 파열되고 건초염, 근육염 뭐 생겨가지고 이 양반아 당신 강의 듣고 내 손 망가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조금 그거는 제가 여러분 이 강의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경이나 이런 바이블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크로매틱은 왜 하는 걸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로매틱이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항상 체조, 몸풀기, 손풀기 정도로 생각하고 조금씩 자주 해주세요. 손흥민이 트래핑 연습 그거 안 하냐 이거예요. 프리킥 연습, 드리블 연습 안 하냐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로매틱 연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적은 양을 자주 베이스 가지고 놀기 전에 연습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잘 못하셔도 제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저랑 같이 베이스 연습하시고 슬기롭게 즐겁게 베이스로 음악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베이스 알찬 강의 콘텐츠 딴 것도 좀 봐주라. 아무튼 또 여러가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쉼표도 연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쉼표도 악보에 그만한 음가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분 음표가 있고 4분 쉼표가 있다면은 4분 음표는 4분 음표만큼, 4분 쉼표는 4분 쉼표만큼 연주를 해줘야 돼요. 빨리 부비 다보답답 따답 따보답답답 다비도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한 베이스 선생님 종빈어입니다. 예, 제가 오늘도 제 베이스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베이스 이야기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빈어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와우. 근데 뭐 요즘 유튜브에 뭐 100만, 200만, 뭐 300만 이런 채널도 많잖아. 그래서 막 5,000명이면 뭐 5,000명이면 대수야 하겠지만 여러분 5,000명을요 운동장에 세워놔봐. 어마어마해요. 5,000명 들어가는 공연장 그렇게 많을 것 같아? 좀 있겠지만 아무튼 5,000명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 5,000분이라는 구독자분들이 내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셨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근데 너네 베이스만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제가 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베이스 얘기도 하고 내가 먹고 사는 얘기도. 나 어떻게 베이스 얘기만 할 수는 없어. 나 지금 6일 동안 베이스 강의하고 나 오늘까지 나 베이스 얘기하면 나 우리가 피킹은 배웠지만 제가 쉼표 뮤트를 알려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왼손 뮤트랑 오른손 뮤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쉼표, 뮤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뮤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뮤트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쉼표도 연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쉼표도 악보에 그만한 음가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분 음표가 있고 4분 쉼표가 있다면은 4분 음표는 4분 음표만큼, 4분 쉼표는 4분 쉼표만큼 연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 2, 3, 4가 있다면 1, 2, 3, 4 1, 2, 3, 4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3번 줄 개방현 A와 4번 줄 개방현 B를 번갈아가서 쳤는데요. 이때 그쵸? 4분 음표, 4분 쉼표 정확하게 음가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쉼표가 시작되는 부분은 쉼표 연주가 시작되는 그 박에 들어가야 돼. 먼저 쉼표하면 어떻게 돼? 4분 음표가 아니게 돼. 마찬가지로 4분 쉼표도 아니게 돼.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뭐 혼자 독주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랑 맞춰야 돼? 높은 확률로 드럼이랑 다른 악기들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이 타임이 맞는 거에서 또 이제 맛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음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음가에 해당하는 쉼표인지 음표인지 충분히 잘 연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있으면 1, 2, 3, 4 1, 2, 3, 4 8분 쉼표면 1, 2, 3, 4 1, 2, 3, 4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완전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쉼표 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피킹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줄을 당겼다가 줄을 놓아주면서 진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그 진동을 만드는 건데 쉼표 즉 뮤트는 반대로 그 진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울리고 있는 줄에 손을 갖다 대서 진동을 멈춰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세게 누를 경우가 있어. 누를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쉼표가 되는 게 아니라 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3번 프렛을 누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줄 개방현 E 음에서 4번 줄 3번 프렛 G 음으로 해머링 온이 된 거야. 해머링 온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쉼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근데 안 누르고 쉼표를 하면 울리고 있는 거에 촉.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촉이에요. 쉼표를 하실 때는 입으로 촉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해보세요. 다시 촉. 아니면 찹도 괜찮아요. 찹. 저는 찹을 많이 써요. 찹. 찹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왼손 뮤트는 기본적으로 개방현이었다면 울림을 찹
이러면서 없애주는 거, 진동을 멎게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톤으로 지그시 살포시 포개주는 거를 쉼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모닉스라는 게 있어요. 하모닉스가 뭐냐면은 프렛 위에 손을 누르지 않고 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음이 남죠. 요 음이 남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쉼표하려고 그러는데 한 손가락으로만 쉼표를 한다, 하모닉스가 생길 수 있어. 생겨버려. 그래서 두 손가락 이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것이 왼손 개방현에서의 뮤트인 것이다. 자, 근데 4번 줄 3번 프렛 눌렀어. 중지로 눌렀어요. 이 울리고 있는 G 솔 음을 어떻게 뮤트해 줄 수 있을까?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막을까? 물론 요것도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러면은 왼손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부자연스럽고요. 중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약지와 소지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지한 상태에서의 쉼표, 뮤트 연주는 조금 다릅니다. 뮤트가 뭐라 그랬어요? 진동을 멎게 만드는 거죠. 진동을 멎게 만들려고 울리고 있는 줄에 손을 갖다 댄 거였어. 알겠어요? 이 상태를 만들면 돼. 살짝 누른 상태가 아니라 뗀 상태. 근데 뗐는데 닿인 상태. 그러면 눌렀다가 살짝 닿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 이런 뮤트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눌렀던 걸 다 떼버리면 어떻게 돼? 손가락을 활짝 떼버리면 이 개방현이 울리게 되잖아. 미 소리가 지금 남아있잖아. 그럼 또 쉼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눌렀다가 요렇게 요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 눌렀다가 요 상태. G 쉼표, G 쉼표, G 쉼표, C 쉼표, C 쉼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쉼표 연주하시면 돼요. 운지한 상태에서도. 그래서 모든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 왼손 뮤트예요. 오른손 뮤트도 마찬가지로 진동하고 있는 줄에 오른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이 멈추면서 소리도 멎게 됩니다. 그러면서 뮤트, 즉 쉼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개방현 연주하고 쉼표를 해본다면 오른손으로 라 쉼표, 라 쉼표, 라 쉼표, 라 쉼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운지한 것도 마찬가지. 자, 피킹 쉼표 해볼게요. 도 쉼표, 도 쉼표, 도 쉼표. 이렇게 오른손으로 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쉼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제 써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내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연주에서 쓸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을 연주하는 거는 프렛과 줄이 이렇게 맞닿아서 꽉 고정된 상태에서 이 줄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느슨해지면서 쉼표가 되죠. 손이 닿아있기 때문에 진동은 멎는 거야. 근데 아무리 빨리 떼도요, 뭐가 남아있어요? 미세 진동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떼는 순간 진동하고 있던 줄이 프렛이랑 다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소리가 반드시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들려드릴게요. 쉼표 하는 순간 앞쪽에 어짐 같은 소리가, 프렛이랑 줄이랑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나죠. 왼손 뮤트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손을 살짝 뗄 때, 검지손가락을 살짝 뗄 때, 그때 프렛이랑 줄이 진동하고 있다가 힘이 느슨해지면서 따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야. 왼손 뮤트는 그래. 그래서 오른손 뮤트를 사용하면 얘는 그대로 누르고 있어도 돼요. 그죠? 누르고 있어도 오른손이 뮤트를 해주는 거야. 검지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뮤트에 이점과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손 뮤트는 왼손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 줄바꿈이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한 마디 이상을 한 음으로 음표 심표를 해야 돼. 그러면 요것보다
이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좀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해보자면, 저는 어쨌든 간에 먹고 살려고 베이스 녹음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물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던데, 누구는 신경 없다는데, 누구는 상관 안 하던데, 이렇게 하면 나 할 말은 없어,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았어,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어. 농담입니다. 예. 반면에 왼손 줄바꿈이나 왼손 음지가, 왼손 음이 이렇게 막 바뀔 때, 그때는 오른손 뮤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지. 예를 들어 가 있어요. 이거를 오른손으로 하면은 피킹 쉼표, 피킹 쉼표, 피킹 쉼표, 피킹 쉼표, 이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왼손 뮤트로 가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표도 오른손으로도 해보고 왼손으로 하면서 지금 내가 연주해야 할 노래에는 어떤 쉼표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떤 쉼표가 더 좋은 소리를 낼 것이고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연주가 조금 한결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디테일을 챙기다 보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 선생님 8비트 연주하는데 저는 쉼표를 안 했는데 음이 자꾸 뚝뚝 끊겨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왼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 왼손 뗐다 붙였다 안 해. 근데도 이런 식으로 끊길 수가 있어. 실제 예제는 이건데 쳐보면은 가 되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요? 피킹하는 반경이 커서요. 정확하게 제 식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리는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현을 피킹을 할 때 손가락으로 줄을 당겼다가 그걸 놓치면서 줄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당겼다가 놓치는 과정이 너무 구분돼 있는 거야. 당겼다가 놓치고 당겼다가 놓치고 하면서 당기는 순간에 다른 손가락이 줄을 건드려서 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뮤트를 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섭섭하죠 여러분들. 아 나는 진짜 열심히 나는 집중해서 쳤는데 왜 뮤트가 돼버리는 거야, 왜 쉼표가 돼버리는 거야, 난 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연주에 쉼표가 딱딱 끊기는 소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 오른손 한번 봐봐. 그러면은 피킹을 하고 다른 손가락이 울리고 있는 현에 닿는 손가락이 너무 많이 체류를 해서 쉼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피킹하는 그 구분 동작을 부드럽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줘야 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이게 쉼표입니다 여러분들. 쉼표의 적당한 음가, 쉼표의 타임을 정확히 지키는 것, 뮤트를 왼손과 오른손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의도치 않은 쉼표 연주가 될 때 바로 오른손에 줄에 닿는 체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뭐 간단하지만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주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연주할 곡에 맞는 방법, 그리고 이 곡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연주를 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 연주를 디자인을 해보세요. 여기는 어떤 쉼표를 할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 쉼표는 뭐 4분음표고 8분음표고 0.8분음표니까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본다면은 곡이라든지 연주라든지 뭐 합주라든지 그거를 습득하는 기간 자체가 축소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항상 내가 말하잖아,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여러분들 쉼표가 내주는 또 그루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쉼표가 가진, 그러니까 뭐 4분 쉼표든 8분 쉼표든 16분 쉼표든 그 쉼표가 가진 음가를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그 연주 자체가 의도한 그루브를 내줄 수 있단 말이야. 소를 쳤다가 떼고 옮기고 누르고 치고. 에요 선생님, 소를 치고 도로 가고 싶으면 밑에 있잖아요, 치면 돼. 그럴 거면 나가! 자 여러분들, 지난 강의 때는 오른손 고정하고 모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크로매틱을 하는 걸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그 왼손의 포지션 자체, 그러니까
엄지를 포함한 왼손 자체가 움직이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왼손을 움직일 경우가 언제가 있을 것 같아? 솔에서 미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대방연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쵸? 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를 치고 싶어. 그러면은 4번 줄 여기 8번을 칠 수도 있겠지만 요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엄지를 포함한 왼손 전체가 마구마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왼손 포지션을 움직이는지. 자, 프렛 근처를 눌러서 3번 프렛에 소리를 냈어. G. 그리고 나서 제가 8번 프렛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 치고 이렇게 오는 거야. 느리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솔을 눌렀다가 떼서 옮기고 누르고 치고, 다시 솔을 쳤다가 떼고 옮기고 누르고 치고 에요. 이걸 빨리 하면 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어때? 선생님은 까 되죠. 선생님은 이걸로 밥을 먹었어요. 이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 물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지만 어쨌든 월세를 냈다는 거예요. 이걸로 빚을 갚고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좀 많으니까 뗐다가 옮기고 누르고 치고가 엄청 익숙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3년 했어요? 안 했죠? 당연한 거야. 근데 요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연습량이 조금 받쳐줘야겠죠. 이 움직임 자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솔 치고 도로 가고 싶으면 밑에 있잖아요. 치면 돼. 그럴 거면 나가!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얘기한 거야. 떼고 옮기고 누르고 치고. 근데 이거를 떼고 옮기고를 안 하고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 음표가 완전 달라져 버려. 이러면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슬라이드로 해도 베이스는 멋있겠지만 음표가 의도한,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자가 의도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지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한마디씩 연주를 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검지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음을 바꿀 때마다 손을 옮겨. 그쵸? 그렇게 해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 둘, 셋, 넷, 도샵,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엄지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이세요? 자, 7번 프렛부터 갈게요. 미,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마무리. 요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마지막 8번째 음을 너무 빨리 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보는 거가 오늘 내용인 거예요. 손이 너무 바빠요. 자, 손이 너무 바빠요. 맞아요. 제가 템포 90 정도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90에 하면은 마지막 8번째 음을 아예 못 칠 수도 있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8번째 음이 이동하느라고 뮤트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연습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템포를 극단적으로 낮추세요. 60으로 낮춰버려. 60 미만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내가 얘를 눌렀다가 떼고 이동하고 누르고 치고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익숙해졌어. 8번째 노트 길이도 길어졌고 나도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 이러면은 한 65로 올려. 65에서도 가능해 70으로 올려, 80으로 올려, 아무튼 100으로 올려.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운지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왼손 포지션을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음이 끊기거나 이동했을 때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템포를 낮춰봐야겠죠. 저는 무조건 우리 학원에서는 메트로놈 60부터 시작해. 무조건 80부터 시작해. 바로 엎드려 뻗쳐야. 농담입니다. 절대 저는 돈을 받고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지 않습니다. 100% 농담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엎드려 뻗쳐 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검지만 사용하면은 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손목 자체, 포지션 자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을 걸고 연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매틱 연습 왜 했어 저번에? 모든 손가락 다 써보려고 1, 2, 3, 4 다 써보려고잖아요. 이때 왼손 이동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같은 예제, 같은 코드 진행으로 모든 손가락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팁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3번 줄 7번과 3번 줄 4번과 4번 줄 5번과 4번 줄 7번을 연주할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음에 어떤 손가락을 놓아야 제일 효과적일까요?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 아까처럼 검지로 7번 미를 누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8번째 노트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4번으로 누른다고 쳐봐. 그럼 검지가 여유가 있죠. 옮길 때 이동 반경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 거야. 그 다음 4번 줄 5번도 중지. 그럼 새끼가 또 놀지. 얘가 7번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아까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같은 코드 진행을 검지만 쓰기. 그 다음 같은 코드 진행에 검지만 쓰기라는 제약을 없애기. 아시겠죠? 첫 번째, 검지만 쓰기 체크박스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은 검지만 쓰기 체크박스 해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왼손 포지션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왼손 포지션을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1번, 2번, 3번 손가락 네 가지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지. 효과적으로 운지를, 효과적으로 왼손 이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들 연주하고 싶은 타브악보 보면서 이거 3번, 4번, 5번, 3번,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다 새끼로 하겠어? 다 새끼도 그럼 3번, 4번, 5번 해야겠어요? 아니죠. 검지, 중지, 새끼 하면 3번, 4번, 5번 오잖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지랑 중지만 쓰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효율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연주할 거를 어떻게 왼손으로 디자인을 할지, 어떻게 디자인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연주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 왼손에 드는 이제 부담이나 긴장감 같은 것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왼손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보고 연주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각 코드 한마디를 8비트로 연주를 하면서 왼손 포지션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손가락으로 도착을 해야 훨씬 더 연주를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거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많은 사례들을 연주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드 중에 1, 6, 2, 5 있잖아. 1, 솔, 6, 그 다음 2, 5, 1 올 수 있죠. 아니면은 하행하는 거죠, 뭐야. 맨날 E 마이너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연습할 때는 연습, 놀 때는 그냥 슬랩해. 근데 연습할 때는 연습, 알죠? 내가 계속 말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다음 강의는 진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40주차까지 진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영상이 떴다 이러면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눌러. 그리고 이 영상으로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은 이전에 베이스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조금씩 따라와서 연습을 하면서 따라오면은 그래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가 섞여 있어요. 제가 먹고 사는 얘기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얘기도 가끔 하고 영화 얘기도 전 좋아하는데요. 그것들 좀 조금씩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러면은 또 제가 기운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맨날 베이스 영상만 보고 나 섭섭할라 그래. 나 봐봐. 아니 이거 나 말 나온 김에 내가 해볼게. 아니 이 댓글 봤어? 베이스 유튜버가 아니셨구나. 베이스 유튜브가 아니었군요. 베이스로 유입됐다. 물론 베이스 영상만 봤습니다. 베이스 채널이 아니었군요. 베이스 영상 오늘부터 구독합니다. 베이스의 노예가 됩시다. 베이스 배울 거라 미리 구독해놨어요. 베이스 채널 아니었음. 적당히 해! 적당히 한 명만 말해. 한 명만. 여러분들 무심코 던진 베이스 채널 아니었나요? 라는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예? 아닙니다. 감사드려요. 예, 감사드려요. 나는 내 앨범 있긴 하지만 베이시스트로서의 약간 그거는 없어. 좀 그래요. 근데도 내가 하는 베이스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음에도 베이스 연주하고 연주도 슬슬 이제 야, 저 사람 뭐 베이스 잘 치냐? 잘 쳐서 강사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베이스 연습해야 될 거. 내 베이스 잘 못 쳐요. 나 지금 나 베이스 진짜 못 쳐. 나 베이스 안 진짜 엄청 오래됐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좀 좋아하시는 베이스 얘기도 기회 되면 좀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만큼 또 다른 얘기도 조금 좀 켜놓고 틀어놓고 안 보면 되잖아. 잘 때 틀어놓고 안 보면 되는 거야. 아니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재밌는 베이스 이야기 혹은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조금 이제 좀 시원해질라 하니까 비 온다고 뭐 난리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9월 5일날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날씨 얘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해요. 예, 아무튼 뭐 날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음악생활, 즐거운 베이스 생활 되도록 여러분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항상 메트로놈 120으로 해놓고 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왜 안 듣는 거야? 60으로 해. 60. 여러분 60으로 천천히 해야 돼. 너 맨날 들어가면은 막 메트로놈을 똑딱똑딱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고 그냥 비비비. 자, 여기까지. 이게 내가 의도대로 레이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타이밍이 정확한 거겠지만 의도와 다르게 조금씩 뒤로 밀려 막 부정확해. 이러면 타이밍이 부정확한 거고 이런 분들이 자기는 박치인 것 같아요. 아니야. 박치랑 몸치는 다른 거야. 음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를 박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몸치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리듬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 박자에 정확하게 피킹을 하는 거를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친절하고 최고로 섬세한 베이스 선생님 종비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이론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트보드 7,900원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7,900원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8비트 리듬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대부분의 베이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판 누르고 타브 갖고 보는 대로 아니면은 들리는 대로 희미하게 뚱땅뚱땅을 하실 텐데 음악은요 언어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는 그 노래를 평면에 시각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음표는 글자예요. 마디는 하나의 어절이 될 수 있고 구성 따라서 뭐 몇 마디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음악 이론에서 콜 앤 리스폰스, 프레이즈 이런 것들도 부름과 대답, 문장 그런 용어로 정의가 된단 말이야.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할 때 언어를 담당하는 그 뇌의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전기 자극이 반짝반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뇌 과학자에게 가시고 나는 오늘 리듬 연구하러 왔지 뇌를 해체 분석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늘 콩나물 그리고 뚱뚱땅땅 하러 온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요 8비트 8분음표 중심으로 리듬 연구를 해볼 겁니다. 이 리듬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 안에 리듬을 느끼는 구조를 조금 더 세분화할 거예요. 그래서 8분음표든 4분음표든 더 해상도를 높일 겁니다. 그 다음은 악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리듬을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대본 없이 했다. 나 말 잘하지. 그러니까 나 베이스 잘 쳐. 베이시스트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안 들리거든. 안 들리니까 말로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가 농담이에요. 이 리듬 연구를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악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악보에 무조건 있는 거, 몇 분의 몇 박자인지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분의 4박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요. 맞습니다. 연주자들끼리
악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연주자들에게 이 한마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니까 우리는 4분음표를 4개를 그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가 4분음표 4개, 즉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4분의 3박자 노래를 카운트를 준다 그러면 1, 2, 3 빰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4개래. 그럼 4분음표가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4개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4개는 뭔지 아는데 4분음표는 뭐야? 4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가 4개로 나뉜 거야. 4분음표 4개라면은 4분음표의 길이는 그 마디의 4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분음표가 4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과 2, 2와 3, 3와 4 이 사이의 간격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각자 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 박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펄스가 정확하다는 거는 이 마디 안에 4분 한 박자의 위치가 정확한 거예요. 물론 오스카 피터슨 연주할 때 엄청 빨라지는 거 나도 알아. 연주자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연주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든, 흥분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 박자가 뭐 중요해 이렇게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펄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게 리듬 악기 베이시스트로서의 도의적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미덕이에요, 미덕. 예를 들어서 너 술래야, 야 10초 센다, 10 9 8 이렇게 정확하게 세야 되잖아요. 그러고 땡 하고 나서 이제 잡으러 이제 뛰어다녀야 되잖아. 근데 야 10초 센다 하고서 10 9 8 7 6 5 4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야 너 왜 10초 왜 그렇게 세? 너랑 안 놀아. 너 술래하지마. 너 가. 너 깍두기. 이렇게 되면서 안 놀아주는 거예요.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스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 1, 2, 3, 4 하는데 자기 혼자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저 베이스 너랑 안 놀아. 너랑 합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가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타이밍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한 위치에 노트를 박아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생기는 위치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1, 2, 3, 4에 노트를 넣으려고 해. 근데 정확하게 1, 2, 3, 4의 음이 나왔어. 그러면 타이밍이 정확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리듬 연구를 수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박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치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 대부분은 박치가 아니라 몸치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8비트를 시켜놓으면은 둔둔둔둔둔둔둔둔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서 나와야 되는데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박치라 그래? 근데 박치가 아니라고, 몸치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몸치냐면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편을 그 박자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내는 걸 못하는 몸치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8비트 손으로 치지 말고 입으로 뱉어보세요. 따따따따 해보세요 하면 정확해. 입으로 말해서 정확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펄스가 정확하다는 거야. 근데 왜 입으로는 정확하게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피킹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기 때 아빠 엄마 빠빠 마마 그러니까 음절을 내뱉고 의성어를 내뱉는 거는 최소한 10년 넘게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따따따를 뱉을 수 있는 거야. 오른손은 그렇지 않다고. 기껏해야 베이스 내 회원님들 한 3주 배우고서 자기는 박치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리듬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 박자에 정확하게 피킹을 하는 거를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수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구독을 안 해? 이걸 공짜로 봐?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박을 정확하게 세는 것과 그 박에 정확하게 음표를 내뱉는 것, 내가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인이 박치인지 몸치인지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BPM, 템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BPM은 뭘까요, 여러분들? 비트 퍼 미닛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 템포라고도 얘기하죠. 템포, 분당 비트인 거야. 예를 들어 보통 템포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4분음표는 숫자. 그러면은 1분은 몇 초야? 60초잖아. 4분음표 하나에 몇 초예요? 1초죠. 그리고 4분의 4박자 한마디에는 몇 초가 되는 거야? 4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야, 대답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악보에서 리듬과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악보에서 문자에 해당하는 그 음표들, 콩나물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4분음표 꼬리 달린 건 뭐죠? 그렇지 8분음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꼬리 달린 거 8분음표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 이거 뭐야? 8분음표가 두 개가 만나면은 꼬리가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8분음표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6분음표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4, 8 다음에 무조건 16분음표겠지.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하고 16분음표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라고. 8분음표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박자표로 요거는 V, 요거는 V, 요거는 V, E. 여러분 8분음표까지만 오늘 다룰 거예요. 자 음표 있으면 뭐 있습니까? 쉼표가 있죠. 쉼표도 그려봅시다. 4분 쉼표, 8분 쉼표. 요거는 박자표로 그린다고 치면은 점 V, 점 V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8분음표 한정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은 글자로 뭘 만들어요? 문장을 만들죠. 제가 한마디 단위의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4분의 4박자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요거를 저는 입으로 먼저 읽어보라 그래요. 어떻게 읽냐? 음표는 따, 쉼표는 읒.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가 박자를 드릴게요. 2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1, 2, 3, 4 따따따 으따따 따따따 으따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채팅으로 맞췄어요. 잘했어요. 너무 착해. 그래 채팅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똑똑한 학생. 너무 잘했어. 야 기분이 좋네. 저분 저거 아이디 앞에 있는 게 생방송 구독했다는 의미예요. 돈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캐시템인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 여러분 슈퍼챗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해석하기가 힘드셔. 그러면은 펄스 단위로 잘라볼 수 있어요. 4분의 4박자니까 4등분을 할 수 있어. 당연히 첫 번째 여기에 갈려버리겠죠. 두 번째 요렇게 잘리고 세 번째 요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1, 2, 3, 4 이렇게 박자를 세주는 거는 어느 위치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렇죠? 여기가 3고 여기가 마무리 4다. 그래서 1, 2, 3, 4 따, 따따, 으따따 따, 따따, 으따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혹은 더 복잡한 구조가 되면 뭐 16분음표가 들어와가지고 0.8분음표에다가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까 우리 뭐 했죠? 빨간 펜으로 박자표 그려봤죠? 그러면은 요걸 그려보는 거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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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따, 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금 알기가 쉽게 됐지. 선생님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악보를 봤을 때 리듬이 헷갈려. 그렇다고 계속 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잠깐 내려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4분음표 단위로 잘라보고 박자표도 그려보면서 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아, 이 프레이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타브에 뭐 4번 줄에 5번 4번이야. 그럼 5 4 4 으 4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연주랑 동기화를 시키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브 악보를 보고 혹은 뭐 다른 음표를 보고 연주하는데 드는 비용, 시간적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펄스랑 타이밍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펄스는 뭐라 그랬어요? 박이었죠. 박. 일정한 주기에 일정한 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구상한 그 리듬 있잖아. 1, 2, 3, 4가 정확한 게 펄스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타이밍은 뭐냐? 내 영혼은 펄스를 정확하게 느껴. 근데 내 연주, 베이스라면 오른손으로 하겠죠? 오른손으로 피킹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펄스가 정확한 이후에 거기에 정확히 의도된 박의 음표를 찔러 넣는 것까지 정확해야 타이밍이 정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펄스는 1, 2, 3, 4를 내뱉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박수가 노트라고 생각해봐. 자, 1, 2, 3, 4 and 1 2, 3, 4 펄스와 노트의 타이밍이 정확하죠. 자 근데 1, 2, 3, 4 1, 2, 3, 4 이게 내가 의도대로 레이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타이밍이 정확한 거겠지만 의도와 다르게 조금씩 뒤로 밀려 막 부정확해. 이러면 타이밍이
부정확한 거고, 이런 분들이 몸치라는 거예요. 박치가 아니야 여러분들. 박치랑 몸치는 다른 거야. 음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를 박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몸치인 경우가 많아. 몸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악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음표를 땅 치는 그 행동, 그 동작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펄스에 정확하게 얹어서 노트를 뱉어주면은 그거는 몸치로 인한 박자의 불분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무랑 또또도디 노띠 또떼떼도디 이거 하지 말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1, 2, 3, 4 빰빰빰빰을 연습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템포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올려보면은 낮은 템포와 빠른 템포에서의 내 타이밍을 좀 더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느껴지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세밀한 조각을 해. 근데 막 되게 솜털까지 다 표현을 하고 싶어. 펄이를 그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펄이를 조각하고 싶어. 그럼 조각 칼이 더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리듬의 단위도 자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리듬 뭡니까? 모르겠지. 우리 리듬 아끼고 리듬 연주했는데 리듬이 뭔지 몰라. 여러분들 삼각항수 노래 알죠? 삼각항수 노래. 이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리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4분의 4박자라는 타임 시그니처 안에 구분된 박 위에 그려진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음표가 있어. 요런 거는 클라베 리듬이라 그래서 라틴 장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2m짜리 흑인 아저씨가 한 뻘뻘 흘리면서 요 클라베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리듬이란 거는 이렇게 4분의 4박자 한마디라고 쳤을 때 4분음표로 나뉘어진 펄스 위에 새겨진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리듬은 알겠고요. 가끔 미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터가 뭘까요? 리듬이 패턴 문이라면은 그 패턴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 그 리듬 패턴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ake 5라는 게 있어. Take 5 옛날에 광고 음악으로 많이 유명해진 노래인데 4분의 5박자죠. 그런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노래는 1, 2, 3와 1, 2, 3박, 2박의 미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대비를 위해서 8분음표와 4분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미터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1, 2, 3 이렇게 두 개로 1, 2, 3, 1, 2 들어오면은 따, 따, 딴다, 따, 따, 딴다, 따, 따 딴다 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 단위가 미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몇 개 내드릴 거예요. 예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요런 게 있어. 지금 읽으면은 잘하는 거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은 펄스 단위로 끊어봐봐. 자, 첫 번째 4분음표, 두 번째 8분음표, 두 번째까지, 세 번째는 8분 쉼표, 그 다음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V와 V와 VE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읽어봅시다. 1, 2, 3, 4 따 으따따 으따따따 으따따 으따따따 으따따 으따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읽어줬어? 카운트를 줄 때 1, 2, 3, 4로 줬지. 자, 그런데 요거는 4분음표로 읽을 때잖아.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린다면은 8분음표 단위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8분음표를 읽게 되는 거야. 안 될 때 혹은 더 정확하게 쪼개고 싶을 때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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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저 잘하죠? 예, 요거 저 리듬 연구 A뿔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다운비트랑 업비트, 그러니까 1과 N 2와 N, 3와 N, 4와 N을 잘 분리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두 마디 패턴입니다. 앞에서는 강세가 1, 2, 3 왔다가 4, N, N박으로 강세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헷갈리셔. 자, 보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박으로 바뀌면은 처지거나 빨리 들어오거나 어중간한 곳에다가 노트를 빵 박아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연주하기 전에 악보를 먼저 보고 이 리듬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잘라서. 어떻게? 먼저는 4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해서 유심히 보는 거야. 따따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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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연주로 옮겨봐. 연주로. 자, 들리시죠? 따따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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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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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따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천히 리듬부터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노트를 뱉어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브악보 보고 연주할 때, 혹은 친구들이랑 이제 밴드에서 합주할 때 드럼이 제시를 해. 야, 우리 그거 으딱딱딱 두룽딱딱 빠 두루락딱딱딱 이렇게 하자. 그럼 이해가 안 돼. 야, 좀 그려줘. 이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운따락딱 띠락딱딱. 그러면 우리 거기 보고면서 따따따 뚜랑딱 띡똑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지.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리듬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연주가 수월해지고 그 리듬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세밀한 조각을 해. 근데 막 되게 솜털까지 다 표현을 하고 싶어. 펄이를 그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펄이를 조각하고 싶어. 그럼 조각 칼이 더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리듬의 단위도 자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음표와 쉼표의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고 4분음표도 그에 맞게 정확해지겠죠. 1과 2 사이의 길이감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땅 쳤을 때 정확한 온음표가 표현이 되는지, 그런 해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듬 연구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 아, 선생님 저는 박치 같아요. 따따 으따따따따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리듬 연구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즐거운 음악 생활, 또 즐거운 베이스 생활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리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합주 같은 걸 해, 아니면 내가 연주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타브악보 뽑겠죠? 무작정 소리 듣고 흉내내지 말고 첫 번째로 그 음표를 가져와서 한번 쭉 나열하고 그거를 잘라서 꼭꼭 씹어서 먹어보는 거야. 그 음표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듬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걸 연주에 대입해서 베이스로 그걸 해보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거기에 드는 공수, 비용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이 8비트 리듬 연구 수업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내가 잘하는 수업이에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리듬 안 틀리게 돼. 여러분들 밴드 할 때, 나도 옛날에 중학생 때 그랬어. 많이 틀리면요 왠지 주눅이 들고 목소리가 작아져. 그 점심 뭐 먹을래 해서 메뉴도 제육볶음 먹을래 이렇게도 못해. 왜냐면 나 틀렸거든. 근데 여러분 리듬 안 틀리고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점심 돈가스랑 제육볶음을 통일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당차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틀리니까요. 틀리면 위축이 되거든. 여러분들 틀리지 마시고 제육볶음 돈가스로 통일하자고 과감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듬 연구의 손 기능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8비트 리듬 연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달라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잖아요.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자, $100개 후원 받았어? 감사해? 그럼 8분음표 리듬 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1, 2, 3, 4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00개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린다를 이제 리듬 연구를 했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따라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준비 1, 2 시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야! 그러네? 유행가 맞네! 우등생이에요. 너 좀 친다? 또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메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메일은 제가 확인을 자주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써주시고 혹시나 또 이제 뭐 음악 용어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8비트 리듬 연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강의를 가져오도록 하겠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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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